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캘큘러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넓이를 계산할 때 극한의 형태로 넓이가 극한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동한 거리도 극한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렇지만은 어떤 함수가 반드시 양의 값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극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적분이 극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넓이를 계산했을 때 극한의 형태를 갖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써보면은 어떤 극한이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k 스타의 델타 x, 즉 이 녀석은 다시 썸을 화부의 기호를 이용해서 써보면은 f의 x1 스타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f의 x2 스타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쭉 나와서 f의 n 스타의 델타 x 이런 형태의 극한이 나타났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물론 xk 스타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점이냐면은 xk-1과 xk 안에 있는 그런 샘플 포인트 표본 점이었었죠. 샘플 포인트.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엄밀하게 정적분의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수 f가 구간 AB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함수. 함수. 그런데 뭐 이때 이 함수는 우리가 연속 함수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구간 AB를 갖다가 우리가 구간 AB를 갖다가 n등분을 해가지고 나오는 점을 갖다가 x1부터 xn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이 x0고 x1, x2, 그러니까 xn까지 나오는 이러한 점들, xn은 b에 해당하는 이런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아놓은 이런 x0부터 x1, x2, xn을 모아놓은 이런 점들을 갖다가 구간 AB의 분할 혹은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분할. 여기서 넷을 분할, 파티션이라고 하게 합니다. 파티션. 근데 왜 분할이냐 하면은 이 녀석은 구간 AB를 갖다가 잘게 나누는 그런 녀석입니다. 즉, 이 녀석은 뭐냐면은 즉 구간 AB라는 것은 이러한 인터벌들, 즉 x0, x1, 요 인터벌 유니온 x1, x2 유니온 쭉 나와가지고 x n-1, xn 이런 소구간들의 유니온으로 구간 AB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델타 x라는 녀석은 xk-xk-1인데 얘가 n등분을 했기 때문에 길이가 다 똑같죠. n분의 b-1가 됩니다. 그리고 요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포인트들 갖다가 표본점 혹은 샘플 포인트라고 했는데 x1 스타, x2 스타 쭉 나와가지고 xn 스타 이 녀석들을 갖다가 우리가 표본점 좀 혹은 샘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샘플 포인트. 즉 뭐냐면은 xk 스타라는 녀석은 xk 스타라는 어디 안에 있는 점이냐면은 xk-1과 xk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아무 점이나 하나 뽑으시 한 점씩 뽑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의가 뭐냐면 A에서 구간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F의 정적분은 뭐냐? 정적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러한 극한이 특별한 이제 넓이에 대해서 특별한 성질을 갖는 그런 극한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제 기호하고 이름을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데 이름은 구간 A에서 B까지의 F의 정적분인데 이 녀석은 기호로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A에서 B까지의 fx dx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하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k 스타 곱하기 델타 x 즉 델타 x는 n분의 a죠. 물론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극한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고 표본점을 어떻게 잡더라도 그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극한 값이 존재할 때 f는 AB에서 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우리는 f는 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다 이라고 한다. 그래서 적분 가능하다는 말은 이러한 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이러한 극한이 존재하느냐? 연소함수면 이러한 극한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분이라는 것이 극한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녀석의 이 극한을 취하기 전에 어떤 값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값을 갖다가 우리가 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분 가능하다는 말, 정적분의 정의를 갖다가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입실론을 이용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충분히 파티션을 잘게만 잡으면은 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하고 시그마 k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k 스타 델타 x 이것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그런 n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적분 기호는 사실은 라이프니츠가 고안한 기호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이 기호가 이제 S를 갖다 길게 늘려놓은 형태죠. 그래서 적분은 왜 이렇게 썼냐면 합의 극한으로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분의 의미에서는 이제 합이라는 개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평균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F를 갖다가 이제 피적분 함수 인테그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A와 B는 이제 적분의 이제 한계 혹은 이제 하한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분하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적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적분을 하고 나면은 이 녀석은 이제 하나의 이제 실수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의 값은 하나의 수이다. 그래서 이제 리얼 넘버죠. 리얼 넘버 이렇게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수는 사실은 x하고는 무관한 그런 수예요. 실제 적분값이 변함이 없이 x하고는 무관한 수기 때문에 사실은 이 x 대신에 다른 문자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 x를 사용하지 않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t dt 이런 기호를 사거나 혹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u tu 뭐 이런 기호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기호들을 갖다가 똑같이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적분을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합 시그마 k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k 스타의 델타 x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합을 갖다가 우리가
독일 수학자 리만의 이름을 따서 리만 썸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만 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죠. 리만 썸이라는 합을 사용하고 따라서 적분 가능한 함수의 정적분은 리만 합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오차 범위 안에서 근사값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봤듯이 이 리만 합이라는 것은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사각형들의 합을 갖다가 우리가 리만 합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의 정적분하고 이 면적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요 리만 합의 극한의 개념이 바로 이 정적분에 해당한 적분값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적분이라는 것은 x 이퀄 a에서 x 이퀄 b까지의 곡선 y 이퀄 fx 아래에 있는 영역의 넓이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넓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fx가 항상 양의 값을 갖는 경우가 있었지만 fx가 이제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갖는다고 하면은 리만 합은 x축 위에 놓여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x축 아래에 놓여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음수값을 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가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지면은 는다면 뭘 할 수가 있냐면 리만 합은 x축 위에 x축 위에 놓여 있는 직사각형의 합과 직사각형들의 넓이와 x축 아래에 놓여 있는 x축 아래에 놓여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음수값 넓이의 음수값을 합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분명해지는데요.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리만 합이 이렇게 이제 이러한 F라는 녀석이 만약에 이러한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갖는다고 한다면은 리만 합은 여기 잘게 나눈 곳에서의 직사각형의 넓이 여기서 플러스고 여기서는 플러스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그러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위에 있는 파란색의 넓이에서 이 붉은색의 넓이를 갖다가 마이너스니까 빼준 값이 바로 리만 합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적분값이라는 것은 여기의 넓이에서 요 두 개의 넓이에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빼는 것이 바로 리만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적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경우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요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넓이를 갖다가 A1이라고 하고 요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A2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적분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의 dx는 넓이 A1에서 넓이 A2를 빼낸 요 값이 바로 적분값이다 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갖다가 한번 예제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것이 만약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하고 x의 범위가 만약에 x 이퀄 0에서 x 이퀄 3 요 하고 요 그래프에 이제 이 적분값을 갖다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적분값을 계산하기 전에 이제 구간을 갖다가 이 구간을 갖다가 6개의 부분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샘플 포인트를 갖다가 각각의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을 택해서 리만 합을 갖다가 계산해 봐라. 자, 이 녀석의 샘플 포인트를 오른쪽 끝에 있는 점 해가지고 리만 합을 계산해 봐라. 그랬을 때 n이 6이니까 이제 델타 x라는 것은 6등분을 했으니까 6분의 3. 그렇죠? 이 녀석은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이 구간을 갖다가 0에서 3까지 근데 6개 등분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점들이죠. 그렇죠?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이 이런 점들이 바로 오른쪽 끝에 있는 소구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점들이죠. 그래서 R6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마 K가 이퀄 1에서 6까지의 F의 XK 곱하기 델타 X. 그래서 F의 2분의 1 곱하기 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이죠. 플러스 F의 2분의 2,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F의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F의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F의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F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을 끄집어내고 여기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875가 나오고요.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2분의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625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를 대입하면은 0.6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은 플러스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937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 함수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0에서 3까지 해보면은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고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등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그림이 조금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3.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잘게 나누면은 6등분을 하면은 이러한 녀석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 따라서 이 부분의 면적, 그다음에 이 부분,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 이렇게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바로 R1부터 R4까지고 이 부분 R4, R5, R6가 나온다는 걸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보니까 마이너스 3.9375 정도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등간격을 가지고 했지만은 꼭 등간격이 아니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녀석들이. 예, 그렇지만 등간격이 아닐 때는 극한을 취해 주었을 때 제일 큰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극한을 취해 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갖다가 정의를 했지만은 모든 함수가 적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적분학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적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리고 적분 불가능한, 적분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수학과 2학년의 과목들을 들어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만 우리가 이제 얘를 어,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함수들이 적분 가능한 함수들이냐? 정리를 쓰면은 함수 f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거나 연속함수는 다 적분입니다. 연속이거나 혹은 불연속인 점이 있어도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가지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함수가 이제 바운디드가 돼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도약 불연속점이라고 해서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가지면은 무한 불연속점은 말고 이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가지면 F는 함수 F는 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다. 즉 리만 썸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적분 가능하다. 즉 정적분, 즉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가 존재한다. 이제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는 모두 적분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불연속인 점이 유한계인 함수들은 전부 적분 가능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적분 가능한 함수들이 있었을 때, 적분 가능한 함수들이 있었을 때, 과연 이제 이 극한값이 아무 값이나 이제 선택해도 같다는 것인데요. f가 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고 특히 델타 x를 갖다가 n분의 b 마이너스라고 놓고 xi를 갖다가 각 구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점들 즉 a 플러스 i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면 요것일 때 특히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은 아무 점이나 선택해도 되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따라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 값이 존재하는데 이 값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i 곱하기 델타 x 혹은 이 녀석을 갖다가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다시 쓰면은 사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죠? 이 녀석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시그마 i는 이퀄 1에서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i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은 이 녀석은 시그마 i는 이퀄 0부터 n까지의 f의 xi n-1까지의 델타 x 이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시그마 i가 0부터 n-1까지의 f의 a 플러스 n분의 i-1 곱하기 n분의 i 이게 i죠. n분의 i의 b 마이너스 a 이 녀석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 같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녀석들을 갖다가 이제 이 극한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적분의 값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적분의 값을 갖다 이제 적분도 일종의 이제 다 극한이죠. 그래서 극한이기 때문에 이 극한의 성질들이 바로 적분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이 극한을 취하기 전에 합 더하기를 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주나 극한을 취하고 난 다음에 더하기를 하나 똑같은 것이고 곱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나누기도 그렇고 상수배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뭐죠? 이 더하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성립하지만 더하기에 대해서는 두 개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취하는 거하고 적분을 취하고 난 다음에 곱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적분에서도 라이프니츠 룰에 의하면은 곱의 법칙이 이제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녀석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예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극한 이제 리만 썸만 계산했는데 실제로 0에서 3까지의 x 세제곱 마이너스 6x dx의 값을 갖다 계산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fx의 값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죠? 이 녀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6x고 구간 a, b라는 것이 a가 0이고 b가 3인 것이에요. 델타 x는 n분의 3이 되는 것이 n등분을 했으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앞에 이 연소함수죠. 연소함수니까 적분 가능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i가 1부터 n까지의 f의 xi 곱하기 델타 x 이거하고 같죠. 이걸 그대로 써보죠. 그러면 이제 연속을 그대로 써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i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죠? n분의 3i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델타 x는 n분의 3이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3은 끄집어내고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n분의 3i를 갖다가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6x에다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은 n분의 3i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n분의 3i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n분의 3의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은 n분의 20 n의 세제곱분의 27의 i의 세제곱 마이너스 n분의 18 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하고 n하고는 무관한 값이니까 이제 이 극한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성질에 의해서 써보면은 이 녀석은 먼저 이 n분의 3을 갖다 안으로 집어보면 n의 4 제곱분의 81의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i 세제곱 마이너스 그다음에 n의 제곱분의 54 곱하기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i 녀석이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n의 세제곱을 i의 세제곱을 1부터 n까지 더한 녀석. 그다음에 i를 갖다 1부터 n까지 더한 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했죠. 그래서 n의 4제곱분의 81. 이 녀석은 뭐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이 녀석의 전체 제곱이죠. 이것이 바로 i 세제곱을 갖다가 1에서 n까지 더한 값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54.
i를 갖다가 1에서 n까지 더하면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서 n 4제곱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뭐냐면은 4분의 81 여기다가 1 플러스 여기서 2는 이제 제곱을 해서 빼내면 4가 되죠. 그리고 n 4제곱을 갖다가 안으로 집어넣으면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 여기서 n제곱이 있으니까 이제 n제곱만 들어가요. n제곱끼리 약분을 시키고 n제곱만 들어간 거예요. 플러스 n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54 나누기 2 하면 27이죠. n제곱 없어지고 1 플러스 n분의 1만 다 남겠죠. 그래서 각각의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값은 1로 가고 이 값도 1로 가죠. 그래서 4분의 81 마이너스 27을 하면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2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6.75가 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살펴봤던 이 부분에 요 적분값이라는 것이 음수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4분의 2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 이제 리만 합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제로 이제 적분을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적분을 갖다가 이제 썸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제를 갖다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번은 뭐냐면은 1에서 3까지의 익스포넨셜 x제곱 dx 얘를 갖다가 익스포넨셜 x를 합의 극한으로 나타내라. 이거를 합의 극한으로 합의 극한으로 나타나려면 우리가 이제 구간 아까 A, B 했을 때 A가 1이고 B가 이제 3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델타 X라는 녀석은 N등분을 한 녀석의 구간의 길이였었어요. B 마이너스. 그럼 N분의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X0는 이제 소구간의 이제 끝에 있는 점이죠. 오른쪽 끝에 있는 점. 그렇죠? 그래서 x0는 1이고 a니까 그다음에 x1은 1 플러스 n분의 2, x2라는 것은 1 플러스 n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xn이라는 것은 1 플러스 n분의 2n, 즉 3이 되는 것이죠. 녀석은 3. 따라서 얘를 갖다가 이 극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익스포넨셜 x의 dx라는 녀석은 오른쪽 끝에 각 소구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을 샘플 포인트로 선택을 해가지고 해보면은 시그마 i는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i 곱하기 델타 x.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써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델타 x가 뭐라고 했냐면 n분의 2라고 했어요. 시그마 i는 이퀄 1에서 n까지의 f가 뭐냐면은 xi가 뭐냐면은 1 플러스 n분의 2의 i였었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의 f가 뭐냐면 익스포넨셜 x니까 썸을 써야겠죠. 썸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익스포넨셜의 1 플러스 n분의 2i 제곱. 이 녀석이 우리가 썸이고 또 이 녀석 이것이나 또 왼쪽 끝에 있는 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왼쪽 끝에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i가 이퀄
0부터 n-1까지죠. 그래서 f의 1 플러스 n분의 2i. 이 녀석은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2에 시그마 i가 0부터 n-1까지 1 플러스 n분의 2i 이렇게 되겠습니다. 값이 다 똑같은 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컴퓨터 대수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해봐라. 뭐 그것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를 갖다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적분을 해도 되고 실제로 여기서는 이 익스포넨셜을 갖다가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라는 것인데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의 익스포넨셜 x의 dx라는 것이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식을 갖다가 이용하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에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익스포넨셜의 1 플러스 n분의 2i.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등비급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등비급수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의 썸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비가 뭐냐면 익스포넨셜 n분의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비가 익스포넨셜 n분의 2가 공비고 빼기 1에 따라서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첫 번째 합 n이 i가 1일 때 해보면은 뭐냐면은 i가 1일 때 해보면은 익스포넨셜의 1 플러스 n분의 2죠. 첫 번째 항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익스포넨셜 n분의 2인데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n개예요. n개 빼기 n.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에 얘를 갖다가 하지만 익스포넨셜 n분의 2 빼기 1에 익스포넨셜 n분의 여기서 2가 되게 3n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n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갖다가 이제 이 극한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바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로 수렴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해서 극한을 이용해서 적분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정적분 이어서 다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